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이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해 9월 1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북한은 사전연습 기간 중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선전 매체를 통해 거친 비난전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연합전력의 숙련도를 제고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험한 오판에 대한 한미연합전력의 강력한 경고와 응징태세를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런던, 뉴욕, 캐나다를 순방 예정에 있으며 먼저 19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여왕을 추모하고 영국 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장례식 참석 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외국 순방은 한영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 활동은 물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8일 핵 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 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 타격 방침을 명시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의 지휘시설이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상공의 핵 폭발 시 31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산업의 동맹인 경부 측에 핵 낙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정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 21주년인 현지 시간 11일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건물 펜타곤 앞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1년에 한 번 또는 가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이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수호에 관한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한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혁신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개했습니다. 생명공학이 미국 경제 성장에 동력을 줄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국이 세계에서 기술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분야 등의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입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자국 생명공학 리더십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일 구구절 74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친선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9일 공개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74년간 북중 두 나라의 교류 협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서로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친선의 생기와 활력을 과시했다고 자평했고 푸틴 대통령도 양국 공동 노력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서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핵 문제로 미국과 대립 중인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 심화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막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반미를 기치로 공조를 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탄약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 여러분도 들은 대로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혀 러시아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로부터 종이 호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전 200일을 전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세가 역전되는 모양새로 접어들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일부와 동북부 히르키우 대부분을 탈환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연설에서 9월 들어 오늘까지 우리 전사들은 남부와 동부에서 6,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2014년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되찾을 기세로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AP통신에 러시아군이 대거 항복을 선언하고 있고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인정,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러시아 군인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마스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수도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니혼 부도칸에서 치러지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투입되는 비용이 16억 6천만 엔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 일본 비판 여론이 높아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어 20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회의에서 김 위원장 등 지휘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사전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했고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는 핵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의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공식적인 핵무기 사용 교리를 완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푼게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푼게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으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푼게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했던 장소로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뒀던 2018년 5월 이곳을 폭파해 폐기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정보당국은 푼게리 핵실험장의 4개 갱도 중 핵실험에 사용되지 않았던 3번 갱도를 4년 만에 복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주요 전략미사일을 그려넣은 선전화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 관철을 고무 추동하는 선전화들을 새로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전화를 제작한 것은 지난 8일 김정은 총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면서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끝으로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 관한 평가와 전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한 반미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핵 위협 대응의 3국 협력 강화 등으로 미중로의 첨예한 대립은 물론 동서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 문제로 미국과 대립 중인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 심화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인 중국 및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해 핵무력 질량적 갱신 등 핵무기 사용 교리를 명시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복귀했음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 주도권 선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갈등 경쟁을 이어가며 대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갈등하고 있어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법제화는 앞으로 험난한 한반도 비핵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부활 조짐 및 한반도 상황을 더 해결하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층 더 무거운 짐을 떠안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등을 계기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